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784명이 확진되며 오늘 신규 확진자는 900명대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하루에 최대 1,2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수도권은 서울 5개, 인천 3개로 모두 8개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틀 이상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도 218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미국에서 뉴욕주 간호사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일반인 접종이 시작됐지만 누적 사망자도 30만 명을 넘어서며 사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2차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신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법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되며 필리버스터 전국도 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후 9시까지 784명 발생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신규 확진자는 9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턱없이 부족한 중환자 병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실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의 중증 병상 541개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고작 48개. 감염 확산이 가장 큰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서울 5개 등 총 8개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784명으로 총 9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3차 대유행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난 직전 일주보다 174.3명이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압박 여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경기도가 병상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긴급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기대에서 1,000명 규모의 병상을 확보한 경기도는 다른 민간 시설에 대한 추가 동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치료센터로 정해진 기숙사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긴급 동원 명령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 기숙사입니다. 경기도는 2인 1실로 구성된 기숙사 500실을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규모를 늘릴 방침입니다. 지정된 생활치료센터는 전체 2개 기숙사 건물 중에 1개동으로 수용인원 2,000명 가운데 절반인 1,000명의 병상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기숙사엔 500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치료센터가 가동하면 이들은 나머지 1개동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기숙사를 둘러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르면 오늘부터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급하겠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상급 병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인력 지원을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일부 학생들은 학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료센터를 정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학교로부터 전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접한 학생들은 주말 내에 학교에 누구나 연락을 할 수도 없고. 현재 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 5곳의 가동률은 83.4%로 남은 병상은 306개입니다. 경기도는 병상 부족 사태를 대비해 다른 대학을 포함한 민간 시설에 대한 추가 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형 교회 5곳에서 경기와 강원 지역에 생활치료시설 890실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응시 대상자들을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전합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국립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미 코로나19 병동 업무도 맡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이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짐을 더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을 사과하고 의대생 국시 면제부터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의 주인공은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흑인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인공은 흑인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샌드라 린지 간호사는 지난 봄 뉴욕에서 대유행이 시작되자 최일선에서 활동한 의료진 가운데 한 명입니다. I feel great. It didn't feel any different from receiving my annual influenza vaccine. 노인에게 가장 먼저 백신을 맞힌 영국과 달리 미국은 의료진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의사들까지 불러야 했던 인력 부족 사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뉴욕에 이어 오하이오 등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속속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As the Secretary said, there is not one part of this country that's not being touched today through Wednesday. 미국의 코로나19 희생자가 30만 명을 넘었지만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The vaccine only works if the American people take it. They estimate we need 75% to 85% of Americans to take the vaccine for it to be effective. 미국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영국 보건장관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수도 런던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최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확진자 폭증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urrently identified over 1,000 cases with this variant, predominantly in the south of England, although cases have been identified in nearly 60 different local authority areas. 행콕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세계 보건기구에 알렸고 영국 과학자들이 연구 중이라고 전하면서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변종일 가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퍼지고 있다고 밝힌 영국 정부는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0시를 기해 실내 식사와 6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을 제한합니다. And I know that it will mean plans disrupted and that for businesses affected, it will be a significant blow. But because we've seen early action can help prevent more damaging and longer-lasting problems later.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선 최근 18,000여 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잉글랜드 지역 3분의 2에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어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고투 트래블 사업을 이번 달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일제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은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지, 결정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는 오늘 오전 10시 반 법무부 차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1차 징계위가 열린 지 5일 만입니다.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해 증인신문, 최후 진술, 징계 의결 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징계위에 다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보면은 심의가 이제 징계 청구로 심의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제척사유인데 제척사유가 되면은 심의에서 배제돼서 심의에 관련된 직무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2차 징계위의 관전 포인트는 증인 8명에 대한 신문입니다. 뉴욕 법무부 감찰관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한 차례 징계위원회를 여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며 징계위 입장에선 가급적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면 한 번 더 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1차 징계위에 불참했던 윤석열 총장이 이번엔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SNS에 각자의 심경을 에둘러 표현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검찰권 감시를 강조했고 윤 총장은 한 소설 구절을 인용하며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징계위원회를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장관님 징계위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죠. 대신 자신의 SNS에 최근 본 책과 다큐멘터리 내용을 소개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이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표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을 압박하며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우회적으로 알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SNS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 우리말로 번역하면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 문구는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사투를 벌이던 노인이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을 격려하던 표현으로 윤 총장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로필 사진도 검찰 로고 앞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자신의 캐리커처로 바뀌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의 한 변호사 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서울고검의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 법안이 어젯밤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여당이 추진한 3대 쟁점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법안 표결에서 찬성 18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만 하루 넘게 진행된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또다시 강제 종료됐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7표, 기권 1표로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180석의 힘으로 무슨 법이든 밀어붙이고 시간 지나면 통과되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4년 짧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했는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려도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코로나19 위험에 요즘 숙박업소 대신 차량에서 먹고 자는 이른바 차박 캠핑이 인기인데요. 난방을 위한 온열기 사용하신다면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개조한 버스에서 차박하던 50대 남성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지거나 다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45인승 버스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습니다. 버스 내부를 확인해 보니 일반 버스와 달리 주방과 침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50대 남성 4명이 전남 고흥으로 캠핑을 왔다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도 고열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닥에 누워 계신 2분 중에 한 분은 이미 신체 징후가 없이 사망 추정됐고요. 나머지 2분은 응급처치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친구 사인이들은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를 타고 이른바 차박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조한 버스 짐칸에는 시동을 끄고 경유로 작동하는 온열기가 설치돼 있는데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구분 4명 캠핑으로 왔는데 가족들이 캠핑 온 뒤로 한 12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되니까 112로 신고를 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캠핑장에서 일어난 화재나 가스 관련 사고는 5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 버스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서비스 접속이 먹통이 됐습니다. 국내 이용자들도 불편을 호소했는데 지난달 유튜브 접속 오류가 나타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벌어진 일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동영상이 표시되어야 할 유튜브 페이지에 망치를 든 원숭이가 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한 앱에는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어제 저녁 9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 제공 서비스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해 사이트 접속이 막혔습니다. 지난달 12일 유튜브 접속 문제가 발생한 뒤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서버 장애가 발생하자 국내 포털 사이트에선 유튜브 오류 관련 문의가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동영상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는데 서버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저녁 황금 시간대라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버 장애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구글은 공식 SNS를 통해 서버 장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약 1시간 뒤 복구됐음을 알렸지만 원인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9명을 학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교사 2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동 9명을 강하게 밀치거나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주민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사흘째인 어제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도 현재까지 모두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급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벌써 4,436건으로 이 거래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이미 전달인 10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구로구가 10월보다 56% 이상 거래량이 늘어 서울에서 최고를 기록했고 금천과 성북, 도봉구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도 들썩여 고양과 파주, 화성과 김포 등 6개 지역은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을 넘었었습니다.
이 전세 물건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전세금이 너무 올랐다 보니 이 돈을 조금 더 보태 중저가 아파트를 아예 사버린 겁니다. 이렇게 서울 외곽까지 집값이 들썩이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걸까요? 한동안 주춤하던 강남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급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벌써 4,436건으로 거래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이미 전달인 10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구로구가 10월보다 56% 이상 거래량이 늘어 서울에서 최고를 기록했고 금천과 성북, 도봉구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도 들썩여 고양과 파주, 화성과 김포 등 6개 지역은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을 넘었었습니다. 전세 물건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전세금이 너무 올랐다 보니 돈을 조금 더 보태 중저가 아파트를 아예 사버린 겁니다. 이렇게 서울 외곽까지 집값이 들썩이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걸까요? 한동안 주춤하던 강남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개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4일 20억 원 선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 전용 73제곱미터 매물은 일주일 사이 2억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인근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는 지난달 19일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최근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합 승인이 나면은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매물이 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호가하고 있는 거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2.2로 전주보다 2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졌던 강남 권역이 102.9를 기록하며 강북을 앞섰습니다. 지방까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강남의 고가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속된 전세난으로 매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크고 지방 아파트 값도 상승하면서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것으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지방 주요 도시를 돌아 다시 서울 집값을 올리는 역풍선 효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에게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상시적인 감염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낮은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대상은 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 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과 가정 방문이 어려움,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일상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건강진단도 지원합니다. 택배 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에게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신체적인 부담을 높이는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업소용뿐 아니라 가정용에서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한 곳에서 대부분의 소득을 얻지 않고 여러 곳과 계약하고 배달 등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라도 산재를 적용하도록 손질한다는 겁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무 적용 확대 방침에 사측은 근로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해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전체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 특위 구성을,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백신 공급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감염병 피해 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잇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극복 특위 구성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호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체적인 백신 공급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에 대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여유 있게 확보한 우방국가와 외교적 협조 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마스크가 일상의 필수품이 되면서 이 마스크로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디자이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도 즐겁고 환경도 살리는 마스크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죠. 영국 런던의 한 상점. 빨간 입술이 그려진 금박의 마스크. 묶어서 매는 마스크 등 개성 넘치는 마스크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술을 놓거나 고급 소재를 사용하는 등 그날의 의상과 취향에 맞춰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합니다. 이 디자이너는 일회용품인 마스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안 입는 옷을 잘라 업사이클링 마스크를 만들고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엔 목도리 대신 마스크를 만들어서 선물해보면 어떨까 싶다네요. 코로나19로 이산가족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손 한 번 잡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적적으로 1년 만에 다시 만났다네요. 미국과 캐나다에 흩어져 살던 이 가족. 매주 만나곤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이 폐쇄되면서 지난 2월 말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냈는데요. 두 나라를 가르는 경계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도랑을 사이에 두고 가족이 재회한 지 10분 만에 순찰대가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상황을 이해하고 만남을 도왔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진 못했지만 모처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진도 찍었다네요. 늘 우리 곁에서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는 경찰과 구조대원들. 이분들이 진짜 영웅이라는 걸 벌써 깨달은 한 꼬마가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꼬마 소녀 니나. 인형을 태운 채 장난감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놀다 보니 이 유모차에 갇혀버렸네요. 가족들이 20분 동안이나 구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유모차에서 빠져나온 니나의 감사 인사 들어보실까요? 경찰관들은 새 장난감 유모차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니나에게 경찰관은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도 강력 한파에 대비해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계속 한기가 밀려오면서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서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9도, 대관령은 영하 17.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체감추위는 대관령 영하 26도 선, 서울은 영하 14도 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해기차로 인해서 서해안에서는 계속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서는 최고 30cm, 호남 서해안에서는 최대 15cm의 큰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이 강하게 내리는 시점은 밤부터 아침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에서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지역의 하늘은 맑겠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흐리고 서해안 곳곳으로는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강릉 0도, 안동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